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질병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선진국이나 혼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많이 생기고요.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30, 40대와 수험생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녀 5명 중 1명이 겪는 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유 없는 복통과 설사가 반복된다면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네. 이건 어떤 질병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이 딱딱 그 증상이 떨어지고 치료가 떨어지고 이런 것을 무슨 병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네. 그 증상이 2개 이상이 많이 이렇게 복합이 돼가지고 그 원인이 불분명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증후군, 예. 신드롬 이렇게 표현을 예. 해요. 이런 증후군으로 표현되는 병은 당연히 그 원인이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2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요. 네. 또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특효가 되는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소화기계에 있는 이 증후군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요.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엑스레이라든지 장내시경 이런 걸로 그 증상이 잘 파악이 되지 않고요. 예. 이것이 일반적으로 증상이 뭐 변비면 변비, 설사면 설사 이렇게 한 가지로 있으면은 변비약, 뭐 지사제 이렇게 치료를 하겠지만요.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병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이 기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음식만 딱 주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치료가 되거나 잘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증후군이라서 원인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그 원인을 보자면은 우리가 아까 증후군이 그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기 때문에 말했지만 과민성 이런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네. 일단 심리적인 요인, 불안감,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예.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도 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인과 이 병의 증상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정확히 구명 안 돼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한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간장의 원인이 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이 장의 기능을 이렇게 경련을 시키고 이렇게 긴장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 또 신장이 차거나 장이 차가운 사람이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로 인해서 또 이 장이 위축이 되는 경우 말하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신경쇠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장이 위축된다. 네. 이렇게 또 한방에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장에 이 혈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심장에서 이 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장이 위축이 되고 장의 운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방이나 양방도 둘 다 스트레스, 음식 이 2가지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딱 한 가지 정해진 요인이 네.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서 네네. 원인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증상들도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증후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딱 한 가지로 볼 수가 없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을 딱 들어보시고 거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을 하셔도 될 거예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이 수험생, 또 긴장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직장인분들, 네. 스트레스나 이런 위축을 많이 받게 되면은 배변 장애가 생기고 대변과 설사가 이렇게 변비와 설사가 이렇게 교대로 일어나면서 복통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을 하셔야 하고요. 네. 2번째로 배변을 할 때 이게 시원하지가 않고 항상 잔변감을 느껴요. 그리고 변을 볼 때 변이 시원하게 못 나오고 예. 연필심같이 가늘게 이렇게 가늘게 본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물같이 본다든지 예. 이런 증상을 갖는 잔변감을 갖고 있다. 이럴 때도 의심을 하면 되고요. 또 3번째로는 이게 잔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을 봐도 항상 시원하지가 않죠. 네.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뭐 일반적인 분들이 하루에 한두 번 보는 배변을 하루에 10회 이상 배변을 본다. 예. 이런 분들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뭐 기타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차가운 음식, 밀가루 음식, 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걸 먹었을 때 변이 좀 묽게 본다든지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이런 것이 자주 있고 배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하셔야 하고요. 또 음식 여부와 상관없이 좀뭐 뱃속에 가스가 많이 차 있고 뭐 우리가 장트라볼타 뭐 이렇게 예. 표현하잖아요. 뭐 네네. 방귀 냄새가 이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 뱃속이 빵빵하시고 배변이 편치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예. 근데 뭐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대변을 볼 때 대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변 후에 뭐 점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이런 분들도 의심을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증상이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요. 변비나 설사가 계속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치질이나 치루 같은 항문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우리가 뭐 흔히들 치질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예. 뭐 의학적으로 치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치핵이요? 예. 이 치핵이란 것이 대변을 오랜 장시간 앉아 있거나 내지는 자주 변을 보거나 또 어떤 변비 이렇게 해서 변의 그 단단한 덩어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문 주변에 배변을 해주는 그 근육을 항문 관략근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관략근 하에 점막에 아주 많은 혈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자주 보는 배변으로 해서 이게 터져가지고 출혈이 되다든지 예. 내지는 이 점막 조직이 변성을 일으키고 또 이 관략근이 약해지고 또 여기가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잡히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치질, 이걸 치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또 치핵이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면은 항문 주변으로 이로 인해 생기는 이 고름이나 이런 농이 이렇게 배출을 돼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치핵이나 치료, 이거의 근본적인 치료는 배변 습관의 개선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배변을 오래 보게 되겠죠. 네. 대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잔변감으로 인해서 하루에 10회 이상씩 막 자주 보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항문 관략근에 이 점막하 조직이 자주 뭉치고 이런 치핵이나 치루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더불어 설사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항문 주변으로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많이 몰려요. 그래서 우열이 되거나 네. 또 변비가 되게 되면 또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네. 이런 치핵을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데요. 치핵이나 치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문 질환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선행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를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예.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이 질환은 특효된 치료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내과에 가시면은 스트레스, 과민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심신의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시고 환자분이 그 병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게끔 네. 항상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식습관을 개선해야 하는데 뭐 과식을 피한다든지 자극성 있는 음식 이런 것을 피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심신의 안정과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끔 운동, 휴식 이런 걸 권장을 하는데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뭐 증상이 과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장에 막 경련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 진경제를 투여를 하고요. 네. 또 변비가 심한 경우는 이제 뭐 변비약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경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주 간헐적으로 뭐 신경안정제 이렇게를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대증 치료는 그 치료가 됐을 때 약을 투여할 때만 좀 증상만 없어졌을 뿐이지 다시 재발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라는 것이 또 다시 재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반면에 이제 한방에서는 여기에 대한 치료를 보통 심신의 불안 이것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신장에다가 충분하게 혈액을 보충을 해서 심신 안정을 가지는 보혈을 많이 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이 장의 원인을 일으키는 장 주변에 그 컨디션을 개선하는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특히 이 장 주변에 있는 장 외벽에 장 독소가 끼어 있다 이렇게 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 독소를 없애주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독소를 없애주는 한방 치료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장의 독소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의 치료가 되고요. 네. 또 재발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치료라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예전엔 대장 하면은 단순히 이제 섭취한 음식물에 분변을 만드는 어떤 말단 조직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변비가 있으면 변비약 주고 네. 설사를 심하게 안 되면 지사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었는데요. 현대 시대에 와서 우리가 먹는 식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고 굉장히 풍부하게 잘 먹어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잘 먹는 거는 이제는 뭐 일반화됐지만 배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배출을 하느냐 이것이 현대 의학에 있어서는 가장 건강의 척도가 된다. 따라서 이 대장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요. 네. 따라서 우리가 평소 때 이 대장의 그 증상을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근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장의 운동성을 찾으셔야 돼요. 단순히 뭐 아까 말한 지사제라든지 변비약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는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평소 때 운동을 해가지고 이 장의 운동 능력을 올려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돼요.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는 장에서 배출이 잘 안 돼요. 네. 편이. 따라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 있잖아요. 뭐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외에 뭐 청국장, 뭐 요구르트 이렇게 해서 장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식사를 또 많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급적이면은 배변을 하루에 여러 번 보지 말고 네.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식전에 이 배변을 하는 이런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맑은 피부, 좋은 피부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네. 이 대장의 건강이 없이는 맑은 피부를 가질 수 없다. 이걸 꼭 염두하시고 대장의 건강에 항상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또 예. 요즘 점점 그 점유율이 높아가는 대장암이 있잖아요. 네. 이 대장암은 현대의 식습관에 의해서 기인을 하거든요. 네.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기인을 하는데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빨리 캐치를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이런 대장암에 대해서도 예방을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